예로부터 우리 어르신들은 물건을 낡을 때까지 사용하는 것이 절약의 미덕이라 생각하는 통념이 있습니다. 물론 돈을 절약하거나 낭비를 줄이는 것과 같은 특정한 일에는 사실일 수 있지만 건강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물건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마모되어 그 효과가 떨어지기 마련이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낡고 낡은 신발을 신으면 발통증, 물집, 심지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래되고 낡은 매트리스를 사용하면 요통, 수면의 질 저하 및 기타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건강에 관해서는 무언가를 교체해야 할 때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버리기 아깝다고 해서 오래 보관하고 사용했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 건강에 해가 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먹고 잘 사세의 잘잘TV입니다. 영상을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견과류입니다.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견과류는 대표적인 건강식으로 꼽히는데요. 특히 치매 예방 효과를 노려 매일 일부러 챙겨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작심삼일이라고 점점 손이 안 가고 오랫동안 방치되기 일쑤인데요. 이렇게 방치되어 오래된 견과류에는 흔히 쩐내라고 표현하는 불쾌한 냄새가 납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방산 패취인데 이 냄새는 견과류의 지방이 산패되어 발생합니다. 이것은 견과류의 풍부한 지방 때문인데요. 견과류의 지방들은 대부분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불포화 지방산은 포화 지방산보다 건강에 좋지만 공기에 닿으면 쉽게 산패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패된 지방은 나쁜 지방으로 악령이 높은 트랜스 지방보다도 나쁘다는 것인데요. 산패된 지방은 소화불량을 초래하여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먹는 경우에는 성장 억제, 기형아 출산, 간 비대, 암 유발 등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냄새가 난다면 이미 견과류가 온전하지 않고 심지어 곰팡이가 핀 것일 수도 있다는 신호일 수 있는데요. 견과류를 장기간 보관하거나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곰팡이가 자라고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플라톡신 B1은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곰팡이 독소인데요. 주로 콩이나 보리, 밀, 옥수수에서 발견되며 쌀에서도 검출되는데 이를 기준치 이상으로 섭취할 경우 간 독성 및 간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간염이 있는 사람이 아플라톡신을 섭취하면 간암 위험이 60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아플라톡신 외에도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곰팡이 독소가 있습니다. 오크라톡신은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제랄레논은 생식 기능 장애 또는 불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과류나 콩류 또는 기타 음식을 너무 오래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견과류를 보관할 때는 가능한 한 온도 변화가 적고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습도 60% 이하, 온도는 10에서 15도 이하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곰팡이 독소는 음식을 씻거나 가열해도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곰팡이가 핀 음식이나 음식 특유의 색깔과 냄새가 나는 음식은 절대 드시면 안 되며 아까워 말고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일입니다. 오일은 조리할 때나 양념할 때 그리고 우리 식단의 필수 영양성분으로 음식의 질감과 풍미를 더해주는데요. 그러나 병을 개봉한 시기와 보관 기간을 기억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오일은 종류에 상관없이 공기와 빛, 시간, 온도 등에 따라 산패가 시작되기 때문에 몸에 좋은 그 어떤 기름이라 하더라도 오래 두고 먹을수록 몸에 해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겉으로 봤을 땐 상태가 멀쩡해 보이는 경우가 많고 상한 것인지 잘 구분이 가지 않아 무심코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기름은 산화로 인해 과산화지질이나 알데하이드, 벤조피렌 등 악명 높은 1급 발암물질들이 형성되는데 이 성분들이 체내로 한번 들어오면 몸 밖으로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체내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세포막을 파괴하고 염증을 유발해 고지혈증이나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각종 장기의 암발병 위험까지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화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일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스레인지 등의 화기 가까이 두지 마시고 반드시 뚜껑을 꼭 닫아주세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고 기름병을 호일이나 종이로 감싸는 것도 빛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유에 대해 유통기한을 고시하고 있는데요. 들기름과 참기름은
제조일로부터 9개월 그 외 기름들은 모두 1년 내외로 유통기한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개봉 후에는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아이템은 수세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세미를 설거지용으로 사용하는데 사용 후 물로 헹구고 보관하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척 후에도 음식물 찌꺼기와 물기가 수세미에 남아있어 많은 양의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데요. 독일 응용미생물연구소 헬르몰츠 환경보건연구센터 공동연구팀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대장균, 살모넬라 균, 헬리코박터 등 수세미에서 최대 362종의 박테리아가 발견되었습니다. 실제로 수세미는 변기 시트보다 더 많은 세균을 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수세미에 묻은 세균이 조리되나 식탁으로 옮겨져 손과 음식이 교차 오염되어 예상치 못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수세미를 소독하거나 교체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수세미의 권장 교체 주기는 한 달가량이지만 그 전이라도 낡고 냄새가 난다면 이미 세균이 번식하고 있는 것이므로 아까워 말고 즉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사의 처방을 받거나 약국에서 구입한 후 먹다 남은 약을 만약을 위해서 보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약을 장기간 보관하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약효가 떨어지고 독성물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간, 위, 신장 손상과 같은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약품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질되고 변색과 불쾌한 냄새를 유발할 수 있는 전분 가루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또한 캡슐 형태의 약에는 젤라틴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들어가는데 이건 역시 오래될 경우 부패가 발생하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항생제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복용하게 되면 치료 효과는 얻지 못하면서 오히려 내성만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통기한이 지난 약들은 버리는 것이 좋은데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조제약은 조제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이 넘으면 폐기해야 하며 진통제나 소화제 등 알약의 경우 개봉 후 6개월 안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봉된 연고 역시 6개월 안에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물약이나 시럽의 경우는 개봉 후 한 달 안에 복용하되 약 안에 침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약의 종류나 제조사 제조 방식에 따라 유통기한이 천차만별이고 앞서 말씀드린 유통기한은 대략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유통기한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되도록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약을 구입할 때 유통기한과 개봉 날짜를 적어 습관을 들인다면 보관하고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버리기 아깝다고 해서 오래 보관하고 사용했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 건강에 해가 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소중한 분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